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완다비전의 4화 리뷰. 자, 들어갑니다. Let's go. 4화는 철저히 램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분립에서 돌아온 모니카 램보, 3년 전 암으로 사망한 엄마 마리아 램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후 소드 소속으로 활동하는 모니카 램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립으로 실종된 신분이었던 모니카 램보는 자신이 일했던 소드에서마저 기록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소드의 국장인 타일러 헤이워드에 의해 신분이 확인되죠. 엄친딸. 5년 동안 폭삭 늙었네요라는 농담과 함께 국장실로 이동하는 램보. 이후 등장하는 국장의 말을 통해 모니카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소드에서 자라고 소드에 의해서 키워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사엔 이렇게 소드에 공헌한 인물들, 소드를 설립했던 핵심 인물들이 보이고, 모니카의 엄마인 마리아의 사진 또한 걸려 있습니다. 마리아 포톤 램보. 원작 코믹스에서 모니카 램보는 포톤, 펄사, 스펙트럼 등의 다양한 코드네임을 사용하며 2대 캡틴 마블로 활동하였고, 이번 4화에선 이렇게 포톤이라는 코드네임을 등장시키며 모니카 램보가 향후 히어로로서 행보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암시합니다. 이후 뉴저지의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한 마을을 수사 중이라는 국장, 그리고 의욕이 넘치는 램보는 바로 이 작전에 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램보는 뉴저지로 향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한 웨스트뷰, 바로 완다가 창조해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엔 먼저 도착한 지미우가 램보를 맞이하고 소드와 FBI가 이 사건에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앤트맨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만한 이 장면. Close-up magic. 지미우는 자기 명함을 이렇게 카드 마술처럼 램보에게 건네주고요. 마을에 실종된 인물들을 찾기 위해 실종자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했지만 미스테리하게도 주변인들은 이 실종된 인물을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옆에 뻔히 보이는 웨스트뷰의 표지판을 보고도 마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찰들, 본인들은 이스트뷰 출신이라며 기괴한 대답만 남길 뿐이죠. 3,892명의 주민들이 사는 이 웨스트뷰는 외부인들에게 철저하게 지워진 실종된 기억의 마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램보는 소드의 드론을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지만 이내 사라지고, 벽을 만진 램보 또한 마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커져버린 사태에 소드는 리스폰 스페이스, 마을 앞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게 되고 천체 물리학자인 달씨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빙합니다. 네, 토르 시리즈에 등장했던 달씨는 특유의 감초 같은 연기를 보여주며 나름 인기를 얻었지만 절친이었던 제인 포스터의 하차로 덩달아 하차당하기도 했죠.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제인 포스터 복귀를 통해 이 달씨 또한 완다비전에 살아 돌아온 것으로 보이죠. 현장에 투입된 달씨는 바로 분석에 들어가고, 이 웨스트뷰 마을에 엄청난 양의 CMBR, 즉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라떼 시절에 보았던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 중계용 안테나에 일정하게 발생하는 잡음 문제를 통해 발견된 현상이기도 한데요. 웨스트뷰 마을엔 이 CMBR이 엄청난 양으로 퍼져 있고, 달씨는 여기에 한 개의 주파수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안테나 TV를 통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죠. 천재 맞네. 이렇게 완다의 가상세계 속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하니 모두 이 마을에 거주하던 실종자들로 확인되지만, 여기에 보이는 아그네스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신분이 파악되지 않은 외부 인원,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미우는 사건 브리프를 모두 이 화이트보드에 정리하며 떡밥을 좋아하는 마블 팬들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그것도 왕창.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 마을에서 삼각 측량을 했을 때 반경 5마일, 약 8km 반경의 모든 사람들은 기억 상실을 했다는 분석이 보입니다. 아까 등장했던 경찰들, 그리고 실종자들의 지인들 또한 이 5마일 반경 안에 모두 속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밑엔 배우엔 누가 있을까라는 주제와 함께 스크럴이라고 쓰여있고, 이는 완다비전에서 스크럴의 등장을 암시하거나 혹은 향후 방영 예정에 있는 시크릿 인베이전과의 연결성을 위한 떡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와디던너,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항목엔 왜 헥사고날 모양일까? 왜 시트콤일까? 같은 시공간인가? 비전은 살아있는가 등의 의문들을 기재해놓았죠. 여기에 헥사고날 쉐입은 1화부터 대놓고 등장하고 있고, 웨스트뷰 마을 또한 이 헥사고날 모양으로 에너지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는 이번 완다비전의 모티브가 된 원작 코믹스, 바로 하우스 오브 M에 등장하는 스칼렛 위치의 마법 능력, 모든 사물들의 에너지와 확률들을 조종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가능성을 엎어버리는 완다의 헥스 에너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 완다는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되돌려버리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보여주고, 지금의 웨스트뷰를 자신이 통제하는 가상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택을 실패한 수단들 항목엔 전화선, 디지털, 드론 또한 포함되어 있고, 완다의 세계엔 여기 보이는 방법들로는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있습니다. 달씨와 우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완다와 교신을 시도하고 앞서 2화에 등장한 완다 세계의 라디오를 통해 완다에게 목소리가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방호복을 입고 지하관을 통해 웨스트뷰 진입을 시도하는 소드, 마을에 진입한 이후 방호복과 로프의 모습은 이렇게 모두 70년대 당시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서 진입한 소드의 드론 또한 드론이 없던 70년대 당시로 진입했을 때 장난감 헬기의 모양으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정체가 뽀록나고 다시금 현실 세계로 뱉어진 램보의 복장은 그대로인데요. 이를 통해 완다의 세계 속에서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완다가 이 헥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점, 양복맨이 완다와 마주했던 순간, 램보가 현실 세계로 내뱉어지는 순간, 이 순간의 장면들은 모두 편집된 채 소드의 화면으로 송출되는데, 여기서 달씨는 누군가 방송을 검열하는 거 아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다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의심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현재까지 신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의문의 인물 아그네스, 그의 남편인 랄프 등의 인물이 완다와 소드 사이에서 송출되는 모든 장면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가상세계 속에서 스스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완다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려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 사람인 것을 눈치챈 완다는 램보에게 에너지파를 쏘고, 현실 세계로 뱉어진 램보는 다시 소드의 베이스 캠프로 기환됩니다. It's all 완다 라는 말을 내뱉은 램보는 가상세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램보의 시각에선 이 모든 일들이 완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진 에거사의 정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이죠.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비전의 모습이 한 차례 등장하고, 여기서 완다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이렇게 앞으로는 바깥 세상의 사물 그리고 인물들이 완다의 세상에 접근하려 할수록 가상세계 속에서 가짜 행복을 그리는 완다의 세계가 흐트러지게 될 것이고, 그 간극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가상세계 안에서 점점 깨어나는 완다의 모습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개된 완다비전 에피소드 5 영상 속의 완다처럼 말이죠. 완다 중심의 이야기를 보여줬던 3화까지의 엔딩 크레딧과는 달리 4화의 엔딩은 BGM부터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다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대립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바로 어제 마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추가로 공개된 완다비전 에피소드 5의 스닝 영상 또한 공개되었는데요. 영상 속엔 가상세계에서 뱉어져 검사를 받고 있는 램보, 할로윈데이가 열린 마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을 주민의 모습, 완다의 세상 속에 갇혀있지만 의식은 깨어있는 것으로 보이죠. 마치 영화 겟아웃의 이 장면처럼요. 에너지 장벽과 마주한 비전, 더 거친 방법으로 완다 세계에 진입을 시도하는 소드, 그리고 비로소 가상세계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완다의 세계 속 시대 배경은 90년대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60년대 시트콤 형태와는 달리 완다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형태의 연출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완다와 비전은 각자의 코스튬을 입고 외부 세력, 소드와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완다는 헥스 에너지를 통해 이렇게 마을의 모든 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에너지 장벽을 발견한 비전이 바깥 세상으로 나왔지만 현실 세계에선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바로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이고요. 이후 탱크나 드론이 아닌 실제 무장용 헬기를 통해 완다의 세계에 진입을 시도하는 소드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화부터는 본격적인 소드와 완다의 대립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완다비전의 엄청난 스포일러 유출 영상이 공개됩니다. 무려 완다비전 에피소드 7화에 등장 예정인 유출 영상인데요.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이후 스포 내용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엔 할로윈 코스튬으로 분장한 완다의 모습, 원작 코믹스 스칼렛 위치의 코스튬이죠. 앞서 예고편에 등장했던 할로윈데이와 연결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비전은 에너지 장벽을 우연히 발견하고 장벽을 만지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비전, 바로 앞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달씨의 모습이 보이고, 비전의 일부가 다시 이렇게 완다의 가상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비전의 존재는 완다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결코 이 마을 밖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죠. 마을의 한 꼬맹이가 완다에게 달려오고 비전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소녀는 바로 완다의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인 빌리이고, 아빠가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컸어? 그리고 이때 완다비전의 제작 전부터 출연 루머가 있었던 엑스맨 시리즈의 퀵실버 배우 에반 피터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 영화의 모습과 말투와는 꽤 다른 퀵실버의 모습인데 에반 피터스는 여기서 완다에게 네 죽은 남편이 2번 죽을 것 같더라 라면서 비꼬는 말을 하죠. 그리고 완다는 얘를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유출된 영상에 마블 팬들은 난리가 났고 여기에 등장한 에반 피터스에 대한 추측들이 오고 가죠. 바로 완다비전에 수많은 등장 떡밥을 남겼던 메인 빌런 메피스토가 이 퀵실버로 변신해서 완다를 조롱하고 있다는 추측이죠. 네, 아무래도 에반 피터스는 이 할로윈데이 신을 위해 일회성,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얘로 변신했어야 됐는데 잘못 변신한 메피스토의 실수? 저는 이 에반 피터스를 보고 완다비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바로 앞선 예고편에 공개되었던 같은 할로윈데이의 장면이죠. 비전과 아그네스가 만나고 비전에게 의문의 말을 던지는 이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Am I dead? No. Why would you think that? Because you are. 이 둘의 농담이 모두 비전을 향한 선을 넘는 농담인 점, 그리고 이 비열한 미소를 보았을 때 두 명 다 완다와 비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원작 코믹스의 에거사와 메피스토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완다비전 4화의 리뷰,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5화의 스닝 영상과 엎어져버린 7화의 유출 내용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야, 이거 점점 더 재밌어지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주 완다비전 리뷰와 함께 다시 올게요.